전두환이 12.12 쿠데타 당시 군 내부 정치 조직인 하나회를 등에 업고 권력을 찬탈했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번 국군 장성들의 조직적인 정보 삭제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40여 년간 군사 독재를 극복하며 쌓은 군의 명예가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 시도로 인해서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비상계엄에 관한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군 장성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사전 모의한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사복 차림의 방첩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패싱 당한 거예요. 국회 계엄군 헬기가 24차례 왔을 때 방첩사 인원들이 함께 탑승한 거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모릅니다. 그러니까 패싱 당한 거예요. 군영법상 반란이에요, 반란. 저 상관이 뭐라고 군영법에 되어 있냐면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령관님은 명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가 사령관님의 명령 없이 사령관님의 임명하기 전에 움직였다면 직권남용이죠. 사령관님을 빼놓고 작당을 했어요. 작당해서 병기를 휴대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군영법상의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사령관님은 군영법상의 제2조의 상관이시기 때문에 이 사령관한테 보고 안 하고 행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수사 지시하실 겁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속지 않은 길 딱 하나입니다. 엄정하게 수사 지시를 하시고 나중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11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원래 이 방송의 터줏대감, 원래 주인, 그러다가 문제 말썽 일으키고 그러는 바람에 잠깐 안 나오셨다가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 대타로 지금 고정을 깨차신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이 시대의 참 대변인 양문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많이 대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부승찬 경기 영인병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나온 것 경선 같고. 때 나오고 지금. 네, 예. 아, 그래요? 예, 경선 때 와서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띄워주셔갖고 851표 차로. 아, 151표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내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아니요. 더 거기가 띄웠어야 이제 되는데. 여기 보수의 강남 벨트라. 예. 여기 나오는 바람에 당선됐습니다. 우리 미스터 부. 우리 부승찬 의원이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떠요. 저도 이제 몸무게가 저는 한 매일같이 200g의 여유, 그다음에 300g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99.7, 99.8. 아침에 다 뺄 거 다 빼고 딱 올리면 딱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전날에 좀 더 많이 먹었다 싶으면 100kg가 넘을 것 같으면 체중계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번도 100kg를 찍어본 적이 없다. 그 윤석열이에요? 진짜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네. 형님. 초반부터 이렇게 막말과 욕설과 그 고성이 나오게 만들어요. 비교를.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이 개새끼야 하고 너 개새끼야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서류를 안 받으면은 그게 죄가 없는 거예요? 저울이 안 올라가면은 몸무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비유입니다. 진짜. 자, 여러분 우리가 밑자락 좀 깔고 가겠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계엄 때 활약을 많이 해서 후원금이 찼답니다. 그런데 사실 국방이 법사 위주로 빨리 차잖아요. 최근 같으면은. 네, 예. 아무래도 이슈가 있다. 근데 문재인은 그냥 흑살이 껍데기가 뭐요? 양문석처럼 말을 하면은 지금 후원금 찼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양문석은 사람들이 지금 안 채워주냐 이런 말이죠. 그 오늘 그 초선들 그 민초 초선들하고 전심을 먹는데 다들 그 걱정을 하더라고. 후원금 어떻게 되세요 하고 임미애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그 절망스러운 그 눈빛들 그러면서 다들 양문석은 다 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다 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채우는 걸로. 오늘.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이 새날 식구들을 이제 2개월 이상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이 윤석열 파면이 한 45일, 지금으로부터 한 45일 정도 되니까 45일 동안 정청래 못 놓을 거 아니야. 그렇죠. 좀 이제 청래형 못 놓으면 이거는 내 자리잖아, 이 자리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문석 의원을 후원 좀 부탁드리는 게 국회에서 양문석 의원만큼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신한 100-037-192395 양문석 의원에 많은 후원 좀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방송 목표는 이자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체포해야 되고요. 네, 체포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리고 지금 채팅창 상단에 양문석 TV, 부승찬 TV 구독도 좀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구독은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후원금 꼭 하셔야 돼. 자, 부승찬은 이제 원래 요즘에 이제 연말 되면은 국회의원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후원금 물어보면 으쓱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양문석 같은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부승찬은 찾는데요 이렇게 딱 들었는데. 아니 나 방금 들어오는데 우리 보좌관이 문자를 보냈어. 우리 보좌관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발 오늘은 좀 가오 잡지 말고 우세요. 아이 정말. 그런 데서 너무너무 고마운 게 이제 어쨌든 월요일 날 밤에 당은이 최고다의 이 한 명의 패널을 캐스팅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푸나가 저한테 주셨고 그리고 제가 1번으로 부승찬 의원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참 고마운 게 부승찬 의원은 멀리서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 예, 그래서 진짜요? 멀리서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공댕이를 차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저하고 이 스킨십을 많이 아무 하더라고요. 생각 없이 스킨십을 하는 관계고요. 틈만 나면 이 정청래 최고가 저보고 야 문수가 갔다 오자 하고 갔다 와. 그리고 나면 좀 있다가 부승찬이 와가지고 형 가. 나 금세 갔다 왔어. 어디를? 담배 피러. 요원청이 같은 거 할 때? 예. 그렇구나. 본회의장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러고 참. 많이 의지되는 형이고요. 그냥 친형 같아요. 친형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제 선배님, 선배 이러고 그냥 좀 편하고 잘 이렇게 마음이 맞는 분한테는 형, 엑스발 막 이렇게 얘기해도 다 받아주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있으면 국회의원의 품위 일도 없이 그냥. 그렇죠. 최소한 양문석과 부승찬의 관계는 그런 건가요? 그 정도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제 그 유일한 사람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부승찬 의원입니다. 저 윤석열입니까? 왜? 카메라 없는 데서는 그냥 욕하는 거잖아요. 나는 방송에서도 욕을 하고 상임위에서도 욕을 하잖아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참, 알겠습니다. 자, 반가운 얼굴 들과 함께 사실 이 방송이 한 2달을 쉴 거였었는데, 양문석 의원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사실 그때 한참 막 수박 논쟁이 있고 막 네. 그러던 시절에 양문석을 당시 민주당에서 징계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냐면은 최고위원이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네.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안 주려고 본인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살려줘야지 이제 올해 연말에. 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두 분의 아젠다가 확실하게 있어서 네. 그거를 물어보는데 본인 아젠다 아니라고 입을 다물지 마시고 네. 거들어 주셔야 돼. 네네. 자, 양문석 의원이 9월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속으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양문석이 지금 김민석, 박선원에 묻어가려고 하는구나. 나무 위키에서 군 장성들이 명단을 삭제하고 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저기 양문석 의원이 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사진을 딱 들고 나왔어요. 이게 9월 달입니다. 네. 지난 4월부터 대한민국 국군 장성 130명이 나무 위키에서 본인들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정보 삭제 요청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경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충안부 후배인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지순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영상이. 그렇죠. 그때는 나무 위키 삭제된 건 어떻게 알았어요?
예, 뭐, 저한테만 제보가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부승찬 의원한테도 그 제보가 왔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방이 유난히 잘하는 게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리고 추적하는 거. 예전에 한동훈 댓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방에서 한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추적해서 분석했던 그런 이제 능력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건도 이제 저희들이 바로 나무위키 제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추적 들어갔는데 4일이 우리가 4일 15일 4월 10일. 4월 10일에 4.10 총선 끝나자마자 여인영이 나무위키에서 삭제하면서 육군부터 삭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6월달 들어와서 공군 해군 장성들이 나무위키에 자신의 정보를 이제 삭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위에 들어가자마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겸 국가안보실장한테 이제 이 나무위키와 관련해 가지고 격렬하게 첫 싸움을 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 만들어졌던 계엄 문건에 대해서도 이제 띄우고 하면서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걸 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김민석의 외로운 싸움을 어떻게 데이터로 증명을 할까라는 이제 고민이었었어요. 김민석 최고가 계엄령을 던졌는데 정말 저도 뜬금없는 그리고 정말 누구든지 좀 황당하고 좀 심하다라고 하는 시점이었었거든요. 지난주에 나온 김민석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예. 계엄 안 났으면 또라이 될 뻔했다고.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김민석 최고가 계엄을 딱 던지고 나서 어떤 근거나 데이터나 구체적인 증거 자체가 하나도 없이 취재에 의한 전언에 의한 내용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도 좀 도우고 싶은데 딱 그 시점에 나무위키의 군 장성의 이 정보 삭제가 보였고 바로 우리 방에서 이제 분석 들어갔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체들을 드러냈죠. 그리고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이제 스쳐 지나갈 때 부승찬이 저를 약간 갈구해요. 형 나한테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나는 제꼈어. 신빙성이 부족해서. 부승찬은 제낀 걸 양문숙이 물은 거야. 양문숙이 물었는데 물고 폭로를 해도 의미 있는 폭로가 안 됐어. 아니 근데 김민석 의원처럼 또라이가 될 뻔하지는 않고 예. 원래 사람 이미지가 양문석 의원은 약간 원래 또라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파장이 원래 없는 거야. 그래. 뭐. 아니 저는 더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2024년 6월 정확히 6월에 계엄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페북에 올렸거든요. 단계별로 나눠서 올렸는데 기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댓글에서 이제 김민석 최고보다 먼저 제가 이제 계엄을 얘기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천공 저는 약간 천공에 박혀 있잖아요. 그때 꽂혔지 그때. 네, 그러니까 이제 천공이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된다고 하길래 대북전단부터 쭉 해오면서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일단 북풍이죠. 북풍이었고 이 북풍을 통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2025년에 통일을 노릴 것이다. 이렇게 페북에 올렸다가 기사화가 된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도 전화가 많이 오고 항의 전화. 일단은 예비역 장군들부터 시작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그때는 관심도 없었잖아. 그렇지. 6월이야 6월. 아니 이 사건은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진짜 또라이인 거예요. 상황이 그래. 저는 그래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6월 4일 날 9.19 군사합의를 전격적으로 무효화를 시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 6월 말에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을 아주 세게 해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군사적 대응 조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건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그거를 근거로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목표가 국지전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계엄이라는 생각은 사실 누구도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다가 이제
계엄이라고 썼죠. 계엄 선포 2025년 통일. 오늘 보도에 보면은 그 노상원 네. 수첩에서 NLL. 북한 타격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NLL. 네. 와 무서운 새끼들 진짜. 근데 이제 뭐 그 노상원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양무석이 또라이면 또라이 제곱이네. 부승찬은 6월달에 계엄을 던졌으니까 나는 그래도 그러면 부승찬 계엄 던지고 그 다음에 8월에 김민석 최고가 던지고 나는 9월인데. 근데 이제 내용이 그 슬픈 내용이 이 안에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의 그 갈침 테러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테러까지는 예상했다는 거야. 이재명 대표는 이제 테러까지는 예상했는데 테러 다음에 뭐가 나올까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계엄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선원 의원을 불러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이제 국정원 차장 출신이고 박선원 의원의 보좌진이 국정원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 출신도 있고 해서 본격적으로 박선원 의원을 불러서 혹시 모르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해보셔요라고 그 박선원 의원한테 이제 그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 보좌진들이 국정원하고 국방부 쪽을 해가지고 뭐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술 마시면서 조금씩 그 실마리들과 흔적들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박선원 의원이 실질적인 흐름들과 실체들을 일정하게 이제 그 끝을 잡고 김민석 위원 쪽에서도 준비하던 것과 둘이서 이제 말을 맞추면서 아 이거 계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 사이에 부승찬은 없었어요. 그 사이에 부승찬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계엄을 이제 터뜨리고 나왔다가 흘러다니는 그 의원들 간의 이야기더라.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요. 제가 지난주 말쯤부터 계엄 트라우마가 이제 시작되더라고요.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이게 만약에 해제를 못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싶으면은 어떤 쪽 생각을 해도 소름이 끼쳐요. 제가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오늘이 23일이잖아요. 이 밤이 이제 20일 만 20일 지나가는 시점인데 그 국무위원들한테 제가 분노로 그 어떤 국무위원 한 놈도 석고되지 않은 놈이 없냐라고 이제 분노를 이제 터뜨렸던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약에 지들이 성공한 계엄이었으면 그리고 성공한 내란이었으면 우리는 다 그 차가운 감방에 잡혀서 고문받고 얻어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것이고 오늘 그 윤상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살까지 또 그 당했을 수 있는 그 계엄 상황인데 실패한 계엄 이후에 자기들은 여전히 일상의 그 삶을 누리고 있고 국민들은 일상을 빼앗기고 어제 남태령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 20대 초반에 어떤 여성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20대 초반의 일상을 윤석열 때문에 빼앗겼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후에도 이 일상이 회복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나는 지금도 불안하고 밤마다 덜컥하는 소리만 들려도 그 깜짝깜짝 저도 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엄 트라우마가 이제 강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고 20대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양문석 의원 후원금을 모아주려고 키포인트로 잡아놓은 거를 본인이 꺼냄으로써 후원금이 1원도 안 올라왔어요. 저번에 문체위에서 그 정부 대변인이죠. 유인천 장관을 불러다 놓고 와, 나 양문석 의원 그렇지 않아도 사이다이긴 한데 저 장면은 정말 울컥했어요. 저 톤을 어떻게 흉내를 못 내겠는데 어떻게 국무위원 한 놈도 진심으로 내란 폭동이라고 석고되지 않은 놈이 없냐고요. 유인천 장관 그나마 정상으로 생각했는데 와, 나 이제 시원해가지고 이때 후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넘어가 버리면 구성한 사람이 이상해지잖아. 실제로 유인천 장관이 그 말에 한마디 말을 못하고 그렇죠. 눈을 질끈 감는데 정말 속 시원했어요. 이거는 양문석의 그 역대급 발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워낙 역대급 발언도 많기도 했고. 너무 많으면 역대급이 없어지는 거고 저는 그걸 역대급으로 하려합니다. 실제로 그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더구나 정부 대변인 역을 하고 있다면 죄송하다 사과를 먼저 하는 게 그렇죠. 네. 예. 본인이 개입됐든 아니든 간에 사과가 먼저고요. 저도 이번에 뭐 국방부와 이제 국방위 현안 질의를 진짜 어렵게 간사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뭐 국방위원장 이제 국민의힘 간사 이제 만나서 계속 하잖아요. 안 해주는 거야. 아,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간사 간 협의해서 갖고 와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4번 시도해서 2번 성공한 거죠. 근데 때마침 이제 마지막 현안 질의 때 결정적으로 이제 막 손들어서 손들어서 이제 막 이실직고 하고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이 양심 고백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들 비화폰으로 지시한 것들을 양심 고백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제 국방위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죠. 예. 이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부대가 어디 있고 이런 확인나는 전화는 했었다. 근데 실제 뭐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찼으니 빨리 문프 쓰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런 실질적인 지시를 한 게 안 나왔었는데 특전사령관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왔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 국방위가요 법사위 못지않게 드림팀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연령대 구성도 잘 돼 있고 경험들도 꽤 있는데 거기에 연령대 딱 구성 구성은 기가 잘 안 돼 막히게 있어요. 됐어요. 그래요? 막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국방이 뭐 한다고 그러면 저랑 동갑인 허영 의원과 저만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선수가 자, 높고 장관만 네. 장관 출신 4분, 최고위원 2분. 뭐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박선원 늙은 초선. 그러면요 지금 저 일단 양문석 이슈 하나만 더 풀고 이제 부승찬론으로 갈게요. 지금 그 계엄이 막 났을 때 연합뉴스 같은 그런 언론들은 사실 계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계엄을 옹호하는 것 같은 그렇죠. 뉘앙스가 있었어요. 예. 그거 한번 따졌었죠 최근에 이번에. 예, 그날 바로 따졌는데요.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4일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포고령 3호가 모든 언론을 계엄 사령관이 통제한다. 계엄군이 통제한다. 이게 이제 포고령 3호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언론 자유의 말살이거든요. 군사상 필요할 때 언론을 통제한다가 기본적인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모든 언론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언론을 통제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어느 한 놈도 여기에 대해서 짚은 놈이 없어요. 그리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왜 필요하고 언론을 그들이 왜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능력 없으면 그만둬.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그 장면이었는데 말 그대로 예전에 이 대위도 아니고 중위들이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이 주요 언론사를 중위들이 들어가 가지고 기사 가져와봐 찍찍찍찍 그 손질했던 걸 근 500일 동안 한다면 500일 동안 그렇게 그 군합발에 짓밟혀 봤던 언론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외력 계엄과 그다음에 내란 폭동을 옹호하는 뜻이 오늘 그 정말 범죄 집단 조선일보의 보도들 보세요. 계속 핑퐁이에요. 오늘 MBC 그 8시 뉴스 꼭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조선일보가 쓰면 건성동이 말하고 건성동이 말한 걸 조선일보가 키우고 계속 이런 예전에 제가 이런 그 행태들 핑퐁 저널리즘이라고 그랬는데 조선일보가 쓰고 국힘당이 키우고 국힘당이 말하면 조선일보가 더 키우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이러한 그 보도 태도들이 여전히 나온다.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언론사들의 작태와 이 언론사들을 다루고 있는 문화부의 작태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된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피가 끓고 계속해서 오늘 격조 있고 품위 있고 우아한 방송을 꼭 너희들은 기대하라고 우리 방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격조와 품위와 우아가 그래요. 사실상 상실되는 순간을 또 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오가 무너지는데 1시간도 안 걸려. 그래서 양문석 좋아. 왜냐면요. 22대 국회의원 잘 뽑았다고 하는 게 이번에 계엄 해제할 때도 보면 진짜 필요하게 빠르게 뭔가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윤석열 탄핵까지 걸리는데 시간 며칠 걸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옛날 같으면 고구마 엄청 먹는 거지. 이런 면에서 그 맨 앞에 선두에 있는 양문석 의원님 존경합니다. 자, 어쨌건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부승찬 의원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예. 분명히 국회에서 나 HID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아니요. 저는 그 얘기 안 했고요. HID 공작 훈련도 같이 했다. 대장이었고 HID에 실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느낌이었어. 뭐냐면 딱 세워놓고 예. 나 그거 다 알아. 나 거기 다 해봤어. 네.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공작 기획을 해봤으니까요. 모르고 묻는 것과 알고 묻는 것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워낙 은밀하게 다루는 부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밀이 안 나가게끔 네. 그리고 이제 정보사령관과 저만의 대화죠.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UDU는 뭐예요? UDU. UDU도 부파 공작원입니다. 그러니까 UDU도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해상 침투 훈련 받으러. 거기 네. 일종의 파견 나갔다 오는 정도? 이제 여름에는 UDU 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정도에는 이제 DMZ 돌파 훈련이라고 해서 극복 훈련이라고 하죠. DMZ 극복 훈련이라고 그래서 HID 가고. 인간 병기에 앉아. 아니요. 저는 병기는 아니고 칼 던질 때 항상 손잡이로 맞아서. 그래서 우리 요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어디로 맞아도 일격필살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부승찬 의원이 공군이잖아요. 공군에도 저런 이제 그 특수전을 준비하는 부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미도가 공군 특수부대의 이야기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2년 동안 네. 그 부대를 직접 이제 관리했던 네. 사람이 부승찬 의원이다. 근데 본인의 소개보다는 훨씬 더 방송을 잘하는 양문석, 정청래 법사위원장보다 약간 더 방송을 잘하는 양문석이 이렇게 앉으니까 확실하게 분위기가 다르잖아. 그러네요. 출연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전 방통위원 인정. 방송을 아니, 저는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HID를 통해서 제보를 민주당에서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특전사나 뭐 방첩사나 비슷하게 이제 HI도 들어왔구만.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거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좋은 제보를 받고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경험자니까 야, 이거 북풍이다라는 생각이 탁 든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부승찬 의원실 단독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지금 정보사가 구입한 인민군복 60벌. 예. 이것도 부승찬 네. 단독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나온 보도랑 연결을 시켜보면 국지전이 실패하면 그 네. 국지전을 대체할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아직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나 또 소름 돋 끼치기 시작하네. 네. 뭐 이렇게 이 HI들은 우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살인병기입니다. 왜냐하면 적 지도부의 목을 따는 부대이기 때문에 참수부대 중 부대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한미연합사 전시 한미연합사령관의 어떤 작전 통제에 있지 않고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도 아주 혹독하고 뭐 707 아주 뛰어나지만 이 HID라는 군은 정말 음지에서 무명의 인간 병기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한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고 저 친구들이 뭐 포로가 되든 뭐가 되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명의 인간 병기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무명의 인간 병기들이 계엄 때문에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온다. 뭐 특전사 있고 방첩사 있고 그다음에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임대 있는데 온다. 그러면 계엄이 설령 성공하더라도 이걸 지속시켜야 되는데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속시켜야 되고 국회 해산시켜야 되고 부정선거 뿌리 뽑아야 되고 그러면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전 군이 동원돼야 되는데 군이 어떻게 움직여요? 북한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개헌법에 나와 있듯이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군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군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내전 상황 반란군과 진압군의 싸움으로 또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원식도 얘기했고 김용현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요즘 세대의 문민 통제하에 있는 군이 어떻게 계엄을 하냐. 그리고 내가 명령한다고 해서 어떻게 따르냐. 이 말에 반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변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게 이제 서해안에서 연평도 포격전을 유발했던 포사격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인기 평양 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대북전단을 군이 만들어서 뿌리는 거라든지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간에 보이지 않았던 군의 대응 조치였죠. 거기에 또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들을 확신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NLL. 나 진짜. 예, 그 수첩, 메모.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러면 군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아까 우리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계엄령은 생각을 못했는데 국지전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방향성으로 갔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이 얘네들이 국지전을 유발하고 그게 실패하니까 예. 인민군복이 60벌이 동원되는 이 구조라 그러면 네. 정말 잔악하고 사악한 정권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아니 되겠죠. 이거 보시면 3월에 대통령이 21대 때 그 신원식 장관하고 그때 당시 장관하고 조태용을 불러서 국정원장을 불러서 계엄을 했다 쓸어버린다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원식이 굳고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 그때 계엄이 이루어졌다면 성공했죠. 왜? 21대 국회의원들이었으니까. 수박들이 많았고.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래 한 12월 20일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규국회 다 끝나고 다 이제 양문석 간산 가 있고 고승찬 용인 가 있고 저기 전라도 경상권 내려가 있을 때. 네. 근데 그게 이제 김용현 탄핵 또는 김건희 특검 이런 특검. 것들이 이제 날짜를 12월 3일로 만들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계엄 관련해 가지고 부승찬 의원하고 방첩사령관의 장면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열받아 조금만 보고. 자료 요구는 하면 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부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그러나 것 정보위 잠깐만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잠깐만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 처음 봐요. 이 장면. 잘 안 보게 되죠. 본인이 한 거는 잘. 아니 그게 아니라 삼성 장군이 국방위 위원한테 이런 저렇게. 사람? 네. 그리고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이 질의할 때는 답변할 필요조차 못 느낀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처음 봤는데 그 이유를 이제 그러니까 저렇게 싸가지 없이 대답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김용현하고 여인영은 특별히 튀었어요 보면. 완전 튀었죠. 뭐 제복을 입고 할 말 못하면 그건 병신이지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방송 생방이 나오고 있는 데서 장관이 해버리고. 저때 그날 우리가 방송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거 또라이구만.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 나왔으면 국민을 받들어야 되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이게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뻣뻣이 들고. 근데 그 두 사람이 사실은 사고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계엄을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있으면 얘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리고 견제와 감시, 비판 세력들을 통째로 감옥에 다 갖다 버릴 수 있는데 지금 잠시 그 시간 동안에 나왔는데 쟤들이 정말 그 불쾌하게 기분 나쁘게 우리한테 질문을 하네 라고 하니까 저따구의 그 그러니까요. 태도들을 그 계속해서 시전하는 거죠. 그쪽 느낌이 딱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계엄을 알고 있었다면 니들은 끝났어. 아이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다 갈고 이런 느낌인 거고. 근데 그렇죠.
그 계엄 전에 여인형이 부승찬한테 문자 아니 보냈다면서요? 이거 여인영이 보낸 게 아니고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인영이가 교대역에서 11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냈냐면요. 거기에 참석했던 육군 투스타의 친구가 보낸 거예요. 저한테. 부승찬을 엄청나게 씹어대고 가만 안 둔다고 그러고 이제 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 문자를 이제 저한테 보내니까 저는 이제 캡처해 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1월 25일 날 이제 교대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인데 야,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노상원 그 이제 수첩에서 나온 거 보잖아요. 사살. 아니 수거. 수거 사살. 수거는 시체. 정치인, 목사, 뭐 언론인, 뭐 이렇게 해서 수거. 군대가 사람 전사되면 그 물건 취급받잖아요. 수거네. 예, 수거하고 수용하고 처리하고. 그러면 우리 양무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거죠. 수거해서 이제 통닭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제가 오늘 그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수거라고 적혀 있다네. 헐. 국민을 개돼지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취급해버렸네요. 근데 완전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 중에 핵심 쓰레기가 그 꼬박꼬박 자기한테 질의를 하니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저 좀 있으면 쓰레기통에 그 수거 대상이고 그리고 저 그 재처리도 안 될 건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인형이에요. 그런 태도를 갖고 부승찬 의원의 질의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부승찬 의원을 쳐다봤던 거죠. 아까 그 영상에서 예. 저거는 쇼츠라 짧게 나온 거고 예. 계속해서 여인형이 지금 예.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예.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고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의원이 질의할 때는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답변하잖아요. 근데 질의하고 있는데 계속 답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방첩사를 없애는 게 맞았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해편을 했잖아요. 축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방첩사라는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아시죠? 옛날에 보안사? 보안사 전두환. 그 후에 기무사? 네, 기무사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방첩사가 정치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갖고 있고 조사권도 갖고 있고 보안 이쪽 다 갖고 있어요. 개인의 비리, 불법 이런 것까지 다 하는 데인데 유일하게 그런 기관 중에 법적 근거가 없는. 뭐 군사경찰도 수사를 하니까 군사경찰법이 있고 그래서 제가 방첩사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벌조항을 넣었어요. 제정법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처벌조항 넣었는데 국방부, 방첩사, 국민의힘 다 반대했죠. 그래서 기억이 보류돼 버렸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방첩사 예산 30% 삭감시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인형한테는 완전히 눈에 가시였겠네.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엄이 나중에 수습되고 난 뒤에 등에 땀이 샥 그러지 않던가요? 아니요. 뭐 그거는 뭐 제가 잘못되더라도 그건 운명이니까. 상남자네. 아니. 양쪽과 다르네. 아니 저는 계엄이 실패하는 거를 딱 느낀 게 막 저도 담을 넘고 싶었거든요. 담을 넘고 싶었는데 진짜 이 한 바퀴를 국회를 돌면서 그 해제 요구 결의안 때 들어가는데 막 헬기가 이제 막 내려올 때요. 11시 한 40몇 분 돼갖고 들어가는데 한 바퀴 돌았는데 경찰 간부 둘이 제가 국회의원이다 빨리 들어가서 표결해야 된다. 빨리 들어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우리 보좌관이 B1 그 우리 지하 통로 있잖아. 글로 오라는 거야. 아니 남자가 본청으로 직접 들어가야지. 어떻게 B1으로 숨어서 표결을 하러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그 본청 앞에 막 그 707하고 특수부대하고 이제 우리 보좌 직원 시민들이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특수 707 특임단 이 어깨를 툭툭 쳤죠. 그래 딱 돌아보더니 내 국회의원인데 했더니 길을 싹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소극적 임무 수행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이게 계엄이 실패하겠구나는 걸 느꼈죠. 예. 참 그날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끔찍한 상황.
이어야 되는데 예. 생각밖에 그렇죠. 군인들. 젊은 군인들 그 신세대 군인들의 그 모습들을 그들도 일정하게 예상한 것처럼 요새 뭐 이야기하면 명령 내리면 뭐 듣나요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진지하게 간파를 못하고 걔들이 네. 들어온 게 문제였지 계획은 정말 치밀하게 그렇죠. 짜여져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지금 상황에서 실행 마지막 단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계엄을 준비하고 내란 폭동을 준비한 작자들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계엄이 이제 해제되고 나서 국방위가 그 사령관들 일제히 불러가지고 조지는데 정신 못 차리게 조지니까 전모도 빨리 드러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유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부승찬 의원실발 단독이 하나 있죠.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원장이 국방일보 내란 옹호 기사 작성 지시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윤석열이 뽑은 이제 그 국방일보 홍보원장이죠, 홍보원장. 예. 이거를 1, 2면을 사실은 김종대 전 의원이 이거를 미리 기념으로 국방일보를 갖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국방일보를 갖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왜 기념으로 갖고 가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담화를 1, 2면에 다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 토의도 하고 심의도 했는데 원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자료 요구를 해서 이걸 받아냈죠. 예. 야, 진짜 대한민국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네. 연합뉴스, 국방일보 이렇게. 아니 국방일보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라고 크게 써붙인 국방일보 일면에 그렇게 표시했던 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저 원장도 빨리 아웃시켜야 돼.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볼 신문이 없으니까 볼 신문이라면 국방일보밖에 없잖아요. 네모발에 앉아가지고 네. 그런 거라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편향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들의 단면을 드러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정말로 청소할 게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맞습니다. 아까 방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내란 동조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되어야 저런 내란 동조자들이 이제는 침묵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변명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혹여 윤석열이 살아날 줄도 모른다. 오늘 심평 발언 보셨어요? 심평이 험한 일, 고난을 겪고 나면 사람이 엄청나게 성숙해지고 훨씬 더 좋은 국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범죄집단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여기에서 윤석열이 살아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양한 칼럼들과 보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살아 돌아왔었을 때 자신들은 또다시 한번 광복을 맞이할 듯한 이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김용현이 개기기 시작하고 김용현이 개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바이러스 전파되듯이 계속해서 가담자들이 개기기 시작을 하고 거짓 증언하기 시작하고 반격하기 시작하고 그 가담자들과 관계가 있는 외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주동적으로 튀어나오면서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권성동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성동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의 신경을 계속해서 건들고 분노의 게이지를 계속해서 맥시멈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다. 결국 저들은 한 방에 국민들의 분노의 열화에 의해서 다 태워질 것들이 지금은 계속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윤석열이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을 아까 낮방송에 그런 표현에서 사람들이 빵 터지던데 빨리 따야 돼요. 수사기관 용어잖아요. 신병 확보를 해야 수기가 무너져야 잔당들이 사기가 떨어지는데 윤석열이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론에서는 95대 5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마치 이게 50대 50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건데 그리고 언론들도 계속해서 VS라고 달잖아요. 계속해서 예를 들면 내란 폭동대 통치 행위를 그 같은 비중으로 맞죠? 국민들의 90% 이상이 분노하고 있는 내란 폭동에 그 불과 한 줌도 안 되는 내란 잔당들의 그 통치 행위를 같은 제목의 통치 행위와 내란 폭동을 VS로 딱 그 짜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여전히 잔당은 잔당들이고 그리고 싹쓸이 해야 되는 대상들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윤석열 구속으로 한번 주제를 바꿔볼게요. 네. 제일 중요해 사실은 이게. 자 윤석열이 지금 25일 날 성탄절에 안 나간다 지금 국기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좀 전에 그 새날 나왔던 박은정 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과정에 철저하게 지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출석 요구를 몇 번 하고 네. 그 출석 요구를 안 하면 이제 강제 수사, 소위 말하면 체포.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 예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수사기관에 신병만 확보되면 이 사람 영원히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포 영장 받아서 체포를 해.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법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도 못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 상황까지 쭉 가는 건데 지금 윤석열이 25일 날 안 나오면 아마 강제수사 돌입하지 않을까. 그러면 두 분 보시기에 국회에서 뭐 정보는 훨씬 더 많으실 거 아닙니까? 윤석열 구속 예상 시기 한번 맞춰보시죠. 저는 사실 이번 주가 될 줄 알았어요. 이번 주가 될 줄 알았는데 이번 주는 넘길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넘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우리가 28일 날 비상행동 대규모 집중 집회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28일이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결국은 체포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한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덕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는 행위들 보면 윤석열이 살아야 자기도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특검 그다음에 상설 특검도 마찬가지로 즉시 이제 추천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거부권 행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상설특검도 지금 계속해서 홀딩 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평가 있잖아요. 드문드문 나오는 평가.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살아야 나도 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주가 가장 분기점이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탄핵도 좋지만 한덕수를 최대한 부역자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최대한 압박하고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을 그냥 끌어들이면 모든 게 다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도 그 시기적으로는 다음 주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주고 그다음에 그 사건의 이제 영역이 좀 남아 있는데 한덕수가 그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그 말 그대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한덕수가 여론에 의해서 받는 그 순간이 이제 체포의 순간이라고 이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남태령에서 상당 부분 저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어요. 남태령에서 트랙트의 쟁점이 뭐였냐면요. 경찰은 2대만 보내줄게. 전농은 10대 가자. 그렇게 논쟁이 그거였어요. 2대만 보내줄게 10대 가자. 5대로 하자. 이게 어제 이 남태령에서의 쟁점이었어요. 경찰 수뇌부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원래 서울경찰청 차장이 이 부분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시위와 관련돼서는. 그런데 서울경찰청 차장이 제껴지고 그리고 경찰청 직무대리가 이 부분에서 주도권을 잡고 총리실과 계속해서 소통을 했다라는 제보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리실은 대통령실과 계속해서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제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내부 제보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차장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를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교섭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총리실이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직무대리라는
권한을 갖고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다. 자, 이랬었을 때 저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결국은 우리는 한덕수를 탄핵해야 되고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을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바톤으로 넘겨줘야 되는 최상목한테. 최상목 안 되면 최상목 날려야 되는 거고 2주5로 갈 것이고 2주5 날리면 정통부 장관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오늘 노종면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날 참가했던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들에 의해서 체포까지 갈 가능성이 나는 높다. 지금 한덕수가 자신도 내란 주동자로서의 피의자 신분에 있고 경찰 수사를 4시간 받고 또 2차 소환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한덕수는 지가 살기 위해서 아주 결사적으로 시간 끌기에 동참하고 있다. 외려 최상목이나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당당하게 아니되옵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러한 내란 동조자로서의 이 비사실들을 상당 부분 해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약간 자유로워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작자들은 충분히 내란 동조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 시간을 끌어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는 시간, 그다음에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는 시간, 이것들을 벌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내란 폭동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명백한 100% 내란 범죄가 시간을 끌면서 여론을 뒤집고 진짜로 의도하는 바가 50대 50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오면서 뭔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런가?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는 법도 있나? 이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뒤집고 헌법재판소까지 뒤집겠다라고 한 시간 벌기에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여론을 뒤집기 위한 시간 벌기를 하고 있을 때는 윤석열을 바로 구속하는 것만이 진짜 답인데.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윤석열 이게 약간 계란과 달기 관계랑 좀 비슷해요. 윤석열을 따면 한덕수도 무너질 텐데 두 가지 중에 뭘 먼저 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수처나 경찰이 이제 뭔가 크게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출석 요구를 그렇게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안 오면 체포영장 받아서 가겠다 딱 하고 그래서 윤석열을 진짜로 잡아오는 모양새 갖추면 그걸로 저는 전쟁이 90% 끝난다고 봐요. 명확한 터닝 포인트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입니다. 지난 14일 날 그때 그 집회의 엄청난 힘이 사실상 국힘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었던 동력이었잖아요. 저는 제발 정치 기술로 국힘당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민중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주권자의 힘으로 이 판을 엎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일관된 소신인데 제발 당헌이 주인이라고 하면 당헌을 믿자.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면 그 권력을 진 주권자 국민을 믿자.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의 집회가 사상 최대의 집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14일 집회 여의도 집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집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 14일 날 나오셨던 분들이 약간 지켜보자라고 쳐다보면서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 속에서 분노의 게이지는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저들은 파렴치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것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인면수심을 가지고 있는 작자들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국 집중 집회를 통해서 판이 엎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분노의 두려움들을 한덕수나
잔당들이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난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결론은 이제 윤석열의 구속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덕수라든지 뭐 노정명 의원이 얘기했던 국무위원 5명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간을 정쟁의 공간을 만들어 버려요. 지금도 한덕수 탄핵과 가지고 이제 괜히 논점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권한 대행이다, 총리다, 탄핵이 된다, 안 된다. 200명이다, 150명이다. 예.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것들은 민주당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노정명 의원이 얘기한 5명 전액 탄핵, 부역자들 탄핵시킨다, 국무위원들 탄핵시킨다 그러면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건 또 법적인 논쟁을 공간을 만들어져 버린 거죠. 정치적. 일단 그거 엄포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예, 그런 건데 결국은 아까 우리 우리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해답은 공수처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긴급 체포하는 방법. 이제 그 명분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증거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박은정 검사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따는 게 가장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런 것들을 뭐 탄핵이냐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 논쟁은 결국 국민의힘이 바라는 논쟁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8일 날 집중 집회를 통해서 한덕수를 겁박하는 아주 강하게 겁박하고 대통령실을 겁박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체포로 이어지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괜히 정치적 논쟁으로 가면서 이제 농객들이 나와서 싸우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얼른 대통령을 이건 그냥 속전속결로 끝났어야 되는데 네. 윤석열이 지금 이제 버티기가 일단은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심리적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5일도 이렇게 출석해라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번 주 안에 체포영장 받아서 소위 따라가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그 결기가 공수처한테 있겠냐 이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수처장도 윤석열이 임명한 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 개개인의 소신이나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그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나는 이렇게 국민의힘 이제 얘기하지 마. 자꾸 헷갈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시민의힘이라든지 시민의 뭔가 좀 힘. 바꿔봐요.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주권자의 힘이 주권자의 힘. 예. 주권자의 힘이 다시 한 저도 번 진짜 더 이 과시됨으로써 그들이 이게 이 길이 아니면 나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게 아까 주권자의 힘이요. 정말 상당한 협박 효과를 가져요. 그냥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뿐만 아니라요. 헌재, 그다음 공수처, 검찰, 공조본부 다 조직의 존립위기를 느끼거든요. 야, 니네 그러면 우리가 다 바꿀 거야.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거거든요. 맞죠? 주권자의 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조직이 자기 조직의 존립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행동하게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주권자의 어떤 응집된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계엄 세력의 반동이 지금 일부 있긴 합니다만 정리 한번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 가결과 구속에는 대세의 변함은 없다. 네. 다만 이제 약간 질척거리고 좀 느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불안한 심리가 지금 더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으면 오히려 역사는 그 불안감과 심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에 쏟아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을 또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정치권에서 뭔 요구를 해봐야 한 100만 명 모이는 걸 현실로 보여주는 게 가장 세긴 세더라고요. 14일 날은 대단했잖아요. 그 드론으로 찍었던 장면 보셨죠? 그런데 그 가장 많이 보이는 게 T자로 그 형성되고 뒤에 여의도공원까지인데 T자에 앞쪽 국회에서 정면으로만 빠지는 그 그림만 대부분 나왔는데 국회 대로를 앞대로. 그 T자의 윗그 글자 이쪽이 훨씬 더 그 빡빡하게 찼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이 인파를 보면 제가 박근혜 탄핵 때 최대로 많이 모였던 그림하고 비교를 하면 이번 그림이 훨씬 더 많이 온 그림이다라고. 맞아요. 광화문보다 훨씬 넓은 예. 공간이에요. 예. 여의도를 다. 그럼요. 국회 앞을 쭉 보면은. 그리고 자, 뭐 알겠습니다. 여의도 공원도 거의 다 찼잖아요. 예. 자, 어쨌건 한덕수가 지금 뭐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이러는 거 저는 결국은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최후의 압박 수단으로 너 탄핵해 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저는 한덕수가 예를 들면 이거 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을까. 막 버티는 척 하면서 이게 원래 기회주의자들이요 어떤 식이냐면은 양쪽 다 욕먹기 싫은 거잖아요. 네, 이쪽에 하나 작은 거 하나 주고 국민들한테 큰 거 하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나는 그런 분석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잔대가리도 이 문제를 뒤집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약이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만 가지 약 처방을 해본들 그 병은 못 고쳐요. 지금은 여론을 뒤집어야 되는데 여론의 50%를 뒤집을 수 있는 그 누가 와도 불가능하다. 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인이 중무장한 채 시민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는 그 내용과 그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다 보고 있고 매일같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군인들이 끊임없이 거짓말하다가 들키고 또 들키는 모습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달, 두 달을 계속 끌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실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요. 이 수많은 사실 앞에 누가 법기술로 말장난으로 법논리로 이 문제를 돌파하고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지들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했어요. 속도전도 했고 방향성 옛날 같으면 지지를 끊으라고 지금도 탄핵을 못 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있어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도 민심은 민주당 편 들 겁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한 포인트에서 민주당이 꼭 해줘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나오면 예를 들면 뭐 국민의원 5명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잘한다 박수 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우리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요. 15전 15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략과 전술의 디테일에 있어서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를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그동안에 저도 거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 부대. 그 부대표도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당신 보고 내가 맨날 170 지도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170명 다 칭찬. 근데 정말 그 디테일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찾아내고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오늘 이제 예를 들면 노정면 의원의 국무위원 5명도 탄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수많은 압박 카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안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버티면 그 방법도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이 준비와 그 다음에 실행은 정말 칭찬 많이 해주고 싶다. 알겠습니다. 22대가 출발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몽골 기병. 몽골 기병이 딱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효능감과 하나는 기동성, 신속성. 스피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방송 마무리해 볼 생각인데요. 자, 탄핵 국면에서 또 존재감이 빛났던 두 분과 함께 자, 아마 서로가 고마워하는 사이가 아닐까요? 우리 같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그 국민들이 너무 고맙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몸살이지 않고 뭔가 국민을 대변해주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고맙고 저는 이 믿음이 나중에 정권교체로 이어졌을 때 개혁에도 아주 적절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분 30초씩. 특히 양문석 의원은 저 후원 안 찬 거. 아니 왜 사람이 왜 뭐 후원에 대한 말을 못해? 자, 한 30초씩 말하는데 일단 부원부터 하세요. 앞에 카메라 보여줘. 예, 늘 새날에 출연하면 행복합니다. 집회에서 가끔 우리 푸나님을 만나면
저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오랜 시간 거쳐서 여기 왔네요. 국민이 바라는 것, 주권자가 바라는 것 그런 것을 따르는 종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멋있다. 예, 저는 민주당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계엄 당일날 저는 이제 김해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180km에서 200km를 밟으면서 혼자서 이제 달렸던 시간이었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감옥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 이런 생각들을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 보좌진들, 그 다음에 국회 직원들도 다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국회를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감옥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다 기본으로 깔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 나왔는데, 외려 거기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보다 아무런 상관 없을 듯이 보였던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을 함께 쌓아주고 지켜주고 뚫어주고 넘겨주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양문석, 우리들 마음을 대변하는 거의 맨 정점에 있는 우리 양문석 후원 좀 부탁드려요. 신한은행 100-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좋은 jun기를 보답하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37-192395 양문석 후원에 좀 부탁드리고요. 박송자님, 홍찬표님, 이진영님 감사드리고, 이화진님, 양문석 의원님 동지, 마이크가 필요 없는 양문석의 샤우팅이 너무 좋아요. 잘했으니까 후원금 투척료 하셨고요. MS 예명님 고맙습니다. 곽진경님 감사드리고요. 청해 피싱TV님, 열받은 국민들 온몸에 신나 뿌리고 분신이야 정신 차릴 거냐,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줄까?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죽을 각오로 투쟁해라 하셨습니다. 맞아요. 분노한 국민들보다 최소한 반발 정도는 따라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당원인 최고다 114회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하시고요. 부승찬 의원 열심히 돌아가서 더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문석 우리 의원님도 열심히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